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임윤선 선대위 상근 대변인입니다. 네, 지금 소비, 투자, 공급이 모두 멈춘 이 시점을 저희는 코로나 경제 위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미중유의 사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제목 코로나 위기 비상경제 대책이란 이름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신세돈 위원장님과 박현중 위원장님이 그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회견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의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미중유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한다는 방침은 미래통합당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과 이 정책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선제적이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지원 방식은 이례적이고 또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부가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렇게 온 국민에게 주는 방침을 취했다고 한다면 70%를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불합리함을 갖고 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본 등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 분석한 바에 따르더라도 현금 살포가 일시적으로 국민들 생활을 지원은 될지 몰라도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원 방식은 코로나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장사 망하지 않고 일자리 잃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고 위기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또 차이는 재정 조달 방법의 차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변경을 통한 재원을 확보해서 100조 정도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오늘 부총리 발표에서도 이런 내용이 일부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하겠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좀 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 저희가 제안한 이런 예산 변경을 통한 재원 조달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채 방식의 재원 조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세돈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종대왕이 31년 6개월 집권을 하시면서 재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27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 재난이 있을 때마다 세종대왕께서는 재난 구호를 하시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째, 재난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재난 구호를 한다. 둘째, 형편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한다. 제가 세종대왕을 한 5년 공부하면서 나라의 재난 지원은 이런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쭉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 미래통합당의 재난구호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피해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재난구조의 규모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재난구호의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18일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자영업 대충 한 1,350만 중소자영업 및 위탁 또는 계약직 이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최소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경영 지원 자금을 주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게 대충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이 건보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거의 60만 원 넘어가는 이런 건보료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감면하는데 차등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 5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은 전액 감면해드리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시는 분은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이니 3만 원 정도 감면해드리고 20만 원 넘어서 건보료를 내시는 분은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료도 마찬가지로 3만 원 이하는 완전히 전기료, 수도료를 면제해주고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전에 볼 수 없었던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512조라는 예산의 테두리를 건드리지 않고 뺄 거 빼고 줄일 거 줄이고 하면 한 20% 정도는 줄여낼 수 있다. 그러면 100조입니다. 그 100조를 가지고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코로나 긴급 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 100조를 가지고 어디에다 쓰는가 하면 첫째,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 시간이 줄거나 또는 휴직 상태에 있거나 또는 해고된 분들에게 그 해고된 기간 또는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100% 소득을 보전하자. 저는 이것을 고용피해 재정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위태로워지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줄거나 해서 이렇게 고용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에게 소득에 보전을 해주자. 두 번째로는 기업이 많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문을 닫은 판인데 이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부담을 좀 들어드리자. 세 번째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갑자기 이 코로나가 들어와서 앞으로 세수도 굉장히 결손이 많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또는 재정을 보강하는데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요 세 가지 명목으로 약 100조 정도의 자금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조금 있으면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금 사정이 나쁘고 해서 연쇄 도산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항공, 그다음에 운송, 숙박, 그다음에 호텔, 유통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 지원을 한 100조 정도 마련을 해서 이 쓰러지는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래통합당의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책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긴급 재난 중소자영업자의 재난경영지원금 40조에
김종인 위원장님이 오셔서 예산을 재구성해서 아까 고용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산재보험 지원 등등 해서 투입되는 돈이 한 100조, 합하면 140조, 그리고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약 100조 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의 코로나 비상대책은 향후 다가올 위기까지 포함해서 총 재정 140조, 금융 100조 합해서 전체 규모는 240조에 달하는 재원을 동원해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문재인 정부가 오늘까지 발표한 대책이 몇 번 나오신지 아시죠? 6번째 나왔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6차에 걸친 코로나 대책하고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2번의 대책, 요 2번의 비교표를 저희가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드릴 테니까 우리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꼭 활용하시면 이 미래통합당과 그 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이 차이가 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